예, 청와대 관계자가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청과 관련해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 보호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만 올렸을 뿐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요청하진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만큼 청와대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함께 요청받은 국가인 일본 등도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국들의 반응도 살펴본 뒤 대응해 나갈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하메네이 뒤를 이어 차남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건 지난 8일입니다. 하지만 선출 이후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변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살아있다면 나라를 위해 똑똑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항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사망설은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상당한 명예로운 용사다. 일단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골석이 된다면은 혁명수비대가 지금 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권력 집단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전쟁 끝날 때까지는 이란의 석유 수출 중심지 하르그 섬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군 폭격으로 섬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도 재미삼아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하지만 조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종전을 협상할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전쟁만 끝나면 유가가 바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유가 불안이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땐 4주 내지 6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기간 내에 뭔가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위협을 3년, 5년 후로 확 뒤로 미뤘다면 상당한 목표 달성으로 지지를. 미국의 정치적 목표와 별개로 피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장병만 13명 숨졌고 이란과 레바논, 이스라엘 등 주변국을 포함한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고 CNN은 집계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란에서 날아든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방공망이 가동되고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밝히며 날아오릅니다. 호르무즈의 전략 요충지 하르그를 공격받은 이란이 보복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We went to the bomb shelters, we slept there. Then I heard a big boom. 주변국에서 이란 추종 무장 세력의 공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등 미국인을 겨냥한 기습이 잇따르자 미국은 이라크 내 자국민에게 전면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웃 국가들의 중재 노력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이집트가 대화 채널을 다시 열기 위해 시도했지만 미국이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란도 협상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پایان جنگ هم در دست ماست. ما زمانی به پایان جنگ نگاه میکنیم که اولا تمام خساراتمون رو از آمریکا خواهیم گرفت.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외신들은 양측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콕 집어
이란이 더 이상 해협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했다면서도 기뢰나 드론, 미사일 공격 같은 잔존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이란 해안을 폭격할 것이라며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o the Straits of Hormuz?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시 글을 올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국가들은 항로를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이 돕겠다고 썼습니다. 미군 인명피해 우려가 큰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다른 나라들에 맡겨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 미국의 경쟁국이자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까지 포함시킨 건 높은 이란산 원유 의존도를 지적하며 이달 말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이번 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에도 이란 공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협 봉쇄 전에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봉쇄를 시도해도 미군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깊은 확신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4개 동맹국과 경쟁국인 중국에까지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와 걸프 해역에서 공격받은 상선만 최소 16척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미 해군이 호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협 이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호위가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I think they should use this. In my opinion,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5개 국가에 군함 파견을 거론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바란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군함의 규모나 역할을 제시한 공식 요청은 아니지만 선박 호위 작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운을 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트럼프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위해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호위 작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는 주요 국가들로 다국적군을 만들어 부담을 나누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 지목한 이해 당사국 5개 나라 가운데 미국을 비판해온 중국을 제외한 4개 나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들입니다. 외신들은 군함 파병 요청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동방위 분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미 선박 호위에 자위대를 파견할지 에너지 안보와 법적 문제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려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일부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지난 2020년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영역을 넓혀 한국 선박을 호위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과 이란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실제 파견 여부와 형태를 놓고 고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정윤입니다.